오늘은 리눅스 관리자 수업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리눅스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초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 명령어들은 대부분 파일을 다루는 명령어들이었죠. 왜냐면 리눅스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이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설정 파일들이 텍스트 파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파일을 카피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다루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텍스트 파일을 잘 다루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기초 명령어들을 알아봤습니다. 기초 명령어들을 알게 되면 리눅스를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리눅스를 좀 더 많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수업이라는 거를 듣는 게 좋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그대로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이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명령어들을 쓰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는 것이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업, 리눅스 관리자 수업 이렇게도 줄여서 하시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뤄야 될 것은 이제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눅스 시스템의 디렉토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표준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모든 운영체제는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시스템이 있죠. 이 윈도우즈 시스템입니다.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하면 이런 구조로 이제 나옵니다. 인텔은 빼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 파일스, 윈도우즈 사용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파일도 S8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파일자 안에다가 그 프로그램 이름으로 뭔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쭉 깔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영역의 어떤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DL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자는 아시겠지만 이제 홈 디렉토리를 말합니다. 계정을 생성을 하면 사용자 디렉토리 안에 거기에 이제 아이디로 이렇게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뭐 문서함, 뭐 음악, 동영상,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다운로드 폴더도 물론 그 홈 디렉토리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리눅스로 넘어오면 리눅스는 아시겠지만 이 펭귄 하나인데 이 펭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눅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예전 걸 갖고 와서 그렇지 이게 지금 현대 지금 시점에서 또 가지고 오면 조사를 하면 또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포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배포판마다 그러면 디렉토리 구조가 다 다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눅스는 리눅스다. 다 리눅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도록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디렉토리 구조를 정의해 놨습니다. 정의해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변형해서 쓰던가 첨부해서 쓰던가 이렇게 확장성을 좀 주면서도 만들어 놨죠. 리눅스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도 배포판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지언정 다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스탠다드, 이 표준이라고 그랬죠.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를 파일 시스템 하이어라키 스탠다드라고 이제
FHS로 이렇게 불려요. 실제로 요 밑에 요곳으로 가보면 이렇게 버전도 있죠. 3.0 이렇게 버전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가시면 그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PPT도 이 홈페이지 가갖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설명들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다 갖고 온 거죠. 여기 PPT를 만드는 자료들도 전부 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 화면이 있고 오른쪽 화면이 있죠. 왼쪽을 보면 약간 좀 커요.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가 좀 많아 보이죠. 파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같은 리눅스인데 왼쪽은 우분투 리눅스, 오른쪽은 센토스 리눅스란 말이죠. 보시면 약간 달라요. 이렇게 루트 파일 시스템 안에 이런 것도 아예 파일이 아예 이렇게 최상위 디렉토리에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파일이 없어요. 그렇죠? 센토스는 최상위 디렉토리에 이게 파일이 없습니다. 왜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지 트리 구조로 보이는데 맨 위에 꼭대기에 꼭대기 루트라고 부릅니다. 루트 디렉토리 이렇게 불러요.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르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르고 윈도우즈에 대변되는 것이 뭐냐면 C 드라이브 이것이 C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C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디렉토리들이 그렇죠? C 드라이브가 디폴트로 해갖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리눅스 시스템은 C 드라이브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운트 포인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루트 사선 하나만 긋고 루트 아래에 이게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포판마다 이게 조금씩 틀린 거예요. 센토스는 이 루트 디렉토리에 디렉토리만 쭈루룩 있습니다. 그런데 우분투는 뭐 파일도 있죠. 파일도 있는데 심볼 링크 걸려갖고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센토스는 이게 빈 디렉토리가 또 심볼링 링크가 걸려갖고 USR 밑에 빈 디렉토리로 심볼링 링크가 걸려있고 얘도 이제 다 걸려있는 거죠. USR 밑에 다 걸려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그 디렉토리 자체는 얘 그냥 파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S빈 하게 되면 여기도 다 심볼링 링크가 걸려있는데 이게 없죠. 그리고 뭐 스냅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얘는 없어요. 심지어 그렇죠?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심볼링 링크가 걸려 있을 뿐이지 형태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있을 건 다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표준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표준은 FHS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뭐냐, 과연 이 디렉토리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디렉토리를 분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든 사람도 사람인데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을 거야. 그 분류해놓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알아볼 게 이제 루트죠, 루트. 루트는 여기서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를 말하는 거예요. 루트를 말하는 거고, 윈도우즈에서 빗대서 하게 되면은 C 드라이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루트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모든 디렉토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돼요. 그리고 혹시 헷갈릴까봐 루트라는 이제 홈 디렉토리도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이제 루트라는 홈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루트 사용자를 위한 홈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홈 밑에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예 바깥으로 빼갖고 루트라는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최고 관리자를 루트로 부르는데 그거를 바깥에 빼놓은 디렉토리를 갖고 있고,
이거는 루트 디렉토리, 얘는 루트 홈, 루트 사용자, 홈 디렉토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루트 했다고 해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알아볼 때 이제 b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user binar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이너리 파일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리눅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바이너리 파일은 더블 클릭을 하거나 명령어를 치면 컴퓨터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걸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바이너리 파일들, 쉽게 말하면 리눅스 명령어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너리 파일들만 들어있고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명령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S가 붙은 게 있을 거잖아요. S가 붙은 게 있습니다. 이건 SB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S는 이제 시스템 바이너리스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기 위한 좀 더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막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은 많은 명령어들,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들은 이제 퍼미션이 없어요.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퍼미션이 없고 소유권도 루트 사용자가 갖고 있습니다. 파일 소유권 자체가 루트 사용자가 갖고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도 물론 있지만 제약을 많이 걸어놓은 사용할 수 없는 명령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B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또 보면 ETC 이렇게 되어 있죠. ETC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ETC는 지난번에 이제 기초명령어 배울 때 가끔씩 들락날락거렸던 디렉토리인데 이거는 설정 파일들만 모아놓은 각종 프로그램,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의 각종 설정 파일들이 여기다 다 들어갑니다. 따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죠.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대부분 다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에 종속된 설정 파일도 여기다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팅을 위한 시스템 설정을 위한 파일도 여기다가 다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데 만졌다가는 큰일 나요. 뭔가 이상하게 동작하거나 아니 부팅이 안 되거나 뭐 이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이에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다 볼 수 있을 거 사람이 뭐 쉬운 거네. 일반적으로 리눅스 시스템 말고 윈도우즈에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죠.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은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파일들은 텍스트 파일로 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은 아주 중요한 파일들도 다 텍스트 파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 텍스트 파일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조금 만졌다고 해서 고장이 날까? 고장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잘 모르면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D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바이스의 약자죠. 디바이스 파일들의 모임인데 이거는 파일 지난번에 다룰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리눅스 시스템은 모든 거를 파일로 다 다루고 있죠. 모든 게 다 파일입니다. 장치마저도 파일이에요. 마우스, 스피커, 모니터 이런 것도 다 파일로 존재합니다. 그런 파일들이 DV 디렉토리 안에 전부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커널에 의해서 다 다루어지고 사람이 거의 만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만져요. 예. 이거를 아주 자주 만진다거나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디렉토리로 잘 가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 날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이제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process in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디렉토리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디렉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을 깔았다라는 거는 하드디스크라는 저장 장치에 이 디렉토리 구조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뭐 etc라든지 dev라든지 etc 같은 경우 텍스트 파일들이 있으니까 이 파일들이 그 하드디스크라는 저장 장치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라는 디렉토리는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에 존재하지가 않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뭐냐? 리눅스가 부팅하면서 마치 신기루처럼 이 디렉토리에다가 어떤 정보를 마운트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존재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커널이 부팅하면서 메모리에다가 일종의 뭐라 그러니까 램디스크 비슷하게 램디스크처럼 이렇게 하고 딱 붙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하드디스크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부팅하면서 그때그때 계속 이제 마운팅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커널에 대한 정보, 커널이 어떤 일을 하는가, 커널이 어떤 상태인가, 커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보여줍니다. 들어가 보면 디렉토리가 생성됐다가 지워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파일이 생성됐다가 지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커널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에다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워졌다가 삭제됐다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변화무쌍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 디렉토리, 앞에 이렇게 사선 긋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루트 디렉토리의 최상위 디렉토리에 붙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BAR, 이건 이제 Variable File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어떤 파일들을 모아놓은 거냐 하면,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어떤 로그를 남기는, 로그라는 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기록하는 파일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리눅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시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든 기록해요. 뭐든. 로그인 한 사람이 누구고, 언제 로그아웃 했고, 로그인을 몇 번 시도해서, 몇 번 실패했으며,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다. 그런 것들을 요 BAR 디렉토리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로그 파일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디렉토리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함부로 만지면 잘 안 됩니다. 함부로 만지면 로고 파일을 함부로 잘못 만지면 이제 로고가 기록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거나 어떤 보안상의 뭔가를 위협이 생겨서 어떤 기록을 찾으려고 했을 때 기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TMP 이렇게 있는데 TMP는 이제 temporal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임시 파일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떤 운영을 하다 보면 간단하게 임시로 만들어야 될 파일들이 있죠. 그런 파일들을 여기다가 다 몰아놨습니다. 다 몰아놨고 여기다 쓰는 거고, 요거는 이 temporary directory 파일 디렉토리는 이제 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키 비트가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퍼미션이 설정되어 있고, LI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스의 약자인데,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들이 여기다 다 깔립니다. 이거는 약간 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이 만들 때에 그냥 자기가 다 만들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능들만 모아놓은 어떤
기능들만 모아놓은 파일들을 가지고 인풋해서 씁니다.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거죠. 자동차도 만들 때에 타이어 만드는 공장 따로 있고, 뼈대 만드는 공장 따로 있고, 조립 생산 라인 따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특정 기능들을, 아주 유용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파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렇게 부품처럼 이렇게 어떤 좋은 기능들을 모아놓은 묶음,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여기다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 lib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지었다가 큰일 나죠, 진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파일,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함부로 졌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안 돌아갑니다. 리눅스 시스템이. US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User Progra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비유를 하자면, 윈도우즈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파일즈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는 아니고, 프로그램 파일즈에 해당되는 거는 OPT 디렉토리고요. USR, User Programs는 이건 사실 윈도우즈가 맞아요. 윈도우 10의 윈도우즈 시스템, 윈도우즈 디렉토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가 되고, 보통 이제 우분투라든지 센토스 같은 데서 배포판에서 배포해주는 어떤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 설치를 하게 되면 전부 다 USR 유니트가 설치가 됩니다. 루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슈퍼 유저, 최고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디렉토리입니다. 이거는 원래 홈 디렉토리인데, 홈 디렉토리면 홈 밑에, 앞에 있겠습니다만, 이제 홈 디렉토리 밑에 여기 아이디로 생성이 됩니다. 아이디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가입한 아이디로. 루트는 이 홈 밑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디렉토리를 빼놔갖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홈은 이제 홈 디렉토리죠. 홈 디렉토리, 사용자 홈 디렉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한 아이디로 홈 디렉토리 아래 아이디로 디렉토리도 생성이 되죠.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팅을 위한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이제 파워 온 해갖고 켜지고, 이제 포스트가 이제 끝나가 되면 커널을 읽어야겠죠. 어디에 있는 커널을 읽든지 간에 어떤 디스크 어딘가에 있는 커널을 읽어야 되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요 부트 디렉토리에 있는 커널들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몰아놨다. 그리고 MNT가 있는데, 이 MNT 디렉토리는 사실 마운트 포인트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로 마운트 포인트 디렉토리를 보시면 되는데, 리눅스 서버는 잘 모르겠는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USB를 꼽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다가 마운트를 해줘요.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USB 디렉토리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마운팅을 해주는데, 서버는 이제 그렇지 않죠. 서버는 이제 루트 관리자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에 여기다가 하세요 하면서 이제 디렉토리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빈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디렉토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OPT 디렉토리는 이제 요게 윈도우즈 10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USR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USR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윈도우즈 디렉토리랑 거의 대변된다고 보시면 되고, OPT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파일즈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이 여기다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신기루 같은 거죠. 신기루 같은 건데 하드디스크에 정보가 없어요. 부팅하면서 올라옵니다. 부팅하면서 마운트되고 커널이 여기다가 막 뭔가를 막 씁니다. 쓰는데 보통은 시스템 관련된 것들, 디바이스라든지 드라이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다가 이제 다 쌓이도록 되어 있고, SRV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잘 쓰이진 않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들을 위한 어떤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이제 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 쓰이지 않아요, 사실.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한들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run이라고 되어 있는데 runtime variable data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주로 보통 어떤 파일들을 주로 많이 생성이 되냐면 소켓 파일들, 네트워크 소켓 파일이라든지 PID 파일, 뭐 이런 것들, 프로세스에 관련된 어떤 이런 정보들, 프로세스 정보들이라든지 소켓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생성이 되어지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 의미가 있죠. 아무렇게나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보시면 한 번씩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죠.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시스템 하나랑 CentOS 시스템 하나를 이제 접속을 했고요.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선 하나만 그어주면 됩니다. 그럼 최상위 디렉토리, 그러니까 C 드라이브 거기를 이제 탐색기로 클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10에서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분투 리눅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CentOS도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좀 달라요, 이게 길이가. 그쵸?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심볼릭 링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CentOS에서 빈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왔는데, 이게 쭉 파일들이 있죠? 파일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여기에 들어간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심볼릭 링크의 의미는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가기랑 비슷한 거예요. 요걸로 들어가면 요걸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엔 빈 디렉토리를 가봤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CentOS는 빈 디렉토리를 USR 밑으로 다 들어갔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USR 디렉토리에다가 다 들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분투 리눅스는 그렇지 않죠. 우분투 리눅스는 없어요. 심볼 링크가 없기 때문에, 요 디렉토리랑, 이 디렉토리 내용이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다르죠? 할 내용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죠.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뭐다? 그래도 이 빈 디렉토리는 사용자 명령어 디렉토리, 기초 명령어, 흔히 많이 쓰는 명령어들,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은 뭐 배시 뭐 이런 것도 CP 명령어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CP 이렇게 하면은 빈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휘치 명령어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치 명령어,
압축하는 데 쓰는 타르 명령어,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스가 이렇게 다 걸려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웠던, 여기 보면은, 체인지로 시작하는 것들, 그렇죠? 체인지 그룹, 체인지 모드, 체인지 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초명령어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거 보면 뭐가 있나요? ls 명령어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ls, df 명령어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초명령어로 다 들어가 있어요. ps, pwd, pwd도 역시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고 CentOS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런 거죠. 여기는 pwd도 역시 빈데토리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 where is 치면은 빈데토리가 안 나옵니다. 심볼링 링크 걸려있기 때문에 빈데토리는 심볼링 링크가 걸려있다고 그랬죠. 빈이 없고 USR 빈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USR 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기초 명령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체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터치 뭐 이런 그 LS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LS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초 명령어, 일반 명령어들이 전부 다 빈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SBN으로 되어 있죠. SBN으로 되어 있는데 퍼미션이 다 루트예요. 소유권이 다 루트로 되어 있고 퍼미션이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 시스템 조작하라고 되어 있지만 다 사용자들도 일반 사용자들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몇몇 명령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몇몇 명령어들은 이렇게 이제 퍼미션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그런 명령어들 따로 분리해서 해놨죠. 여기 보면 V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다 LVM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LVM이라고 그러면 파일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다 시스템 관련된 명령어. 리사이즈 파일 시스템도 똑같은 거고요. npx, 마운트 명령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뭔가 만드는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명령어 nkfs, make 파일 시스템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포맷 명령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런 것들 다 시스템 관련된 명령어들은 이렇게 있고 fsck는 이거는 파일 시스템 체크 파일 시스템이 깨졌으면은 이제 체크하도록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들을 위한 시스템을 다루기가 매우 중요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CentOS도 마찬가지죠. CentOS도 근데 SB는 이거는 사실 심볼링 링크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들어가는 게 맞죠. 들어가시면 이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FX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죠. 파일 시스템 관련된 것들 이거 LVM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수학 관련된 거 이런 거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보입니다. PV 저희도 LVM 관련된 팜 관련된 설정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뭐 NKFS 다 있네요. 있고 LS 모드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블럭 관련된 명령어들 있고요. 파일 시스템 체크 관련된 다 있습니다. BTRF 파일 시스템 관련된 것도 있네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SBin 디렉토리에다가 따로 빼놨다. 그런 거고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한번 가볼까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어떤 파일, 어떤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들인지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보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일이 뭔지 모르겠다, 파일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면 파일 명령을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쉐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공유 파일로 나오는 다이너믹 링크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공유 라이브러리 파일이고, 여기 보면은 LIB 디렉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LIB 64 있는데 이거는 64비트, 이거 32비트 그런 뜻입니다. 나눠놨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라이브러리 파일의 확장자는 SO 파일입니다. SO 파일. SO 파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쉐어드 오브젝트로 되어 있죠. 공유 라이브러리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라이브러리 파일은 SO 확장자를 쓴다. 확장자를 무의미하지만 확장자를 쓰면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분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분리되어 있죠. 두 개씩. 얘도 뭐 64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심볼링 링크 걸려있네요. 64에는 많이 없네요. 얘는. 대신에 32에 많이 있나요? 32에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 루트는 볼 필요는 없고 SB도 같고 있는데, 이런 뭐 etc 한번 볼까요? ETC는 지난번에 많이 봤습니다만 ETC는 이게 보면 다 대부분 다 이제 텍스트 파일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펌프 텍스트 파일입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쓰는 어떤 설정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fx 탭 이런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파일 시스템 마운트 탭이라고 부팅 할 때에 어느 장치를 어디에다가 마운트를 할 거냐, 이게 테이블로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이죠. 이거는 이제 부팅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읽어드리는 파일인데 실행되는 파일이 있고요. 환경을 세팅해 줍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add user, 컴퓨터 파일 같은 거. add user 명령어를 쓸 때에 쓰게 되면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런 것들. 디폴트 값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로 홈 디렉토리는 홈으로 되어 있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 것들 되어 있는데 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스템 컨트롤 파일인데 이거는 이제 커널 튜닝하거나 그런 데 많이 쓰이는 되어 있고요. 바 디렉토리 한번 가볼까요? 바 디렉토리, 이거는 이제 베리어블 파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베리어블 파일이라고 그러면 설명할 때에 그냥 로고 디렉토리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로고 디렉토리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락킹을 건다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메일 시스템, 뭐 샌드 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메일을 보내거나 뭐 메일함 같은 것들이 다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여기 디렉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캐시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꼭 로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로고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되는 거고요. 지금 퍼미션도 다 없어갖고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KERLN 이 로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나 못 읽도록 퍼미션이 없죠. 이거 다 마찬가지. 시스 로고도 다 그냥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아예 루트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로고 파일들이 이렇게 쌓인다.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모양이네요. 네, 데이터 파일이네요. BAR 디렉토리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또 밖에 나가서 한번 봐야 될 것이, 간단하게 보겠다고 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기루 같은 거죠.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리눅스 시스템이 부팅되면서 만들어지는, 쉽게 말하면 램 디스크 같은, 램 디스크처럼 이렇게 램의 메모리 상에 있는 것을 마운트해서 이제 여기다가 커널에 이렇게 쫙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은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에 대한 것들입니다. 프로세스 아이디인데 이 프로세스 아이디별로 프로세스 아이디는 숫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22번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빼놓고 이런 것들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CPU 인포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뭐 파일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파일 한번 써보려고 했죠. empty 되어 있죠. 텍스트 파일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empty라고 나오지. 그런데 요거는 이제 empty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뭔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empty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루 같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어를 칠 때마다 이게 리눅스 시스템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커널이 파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파일들의 용량이 다 0이에요. 실제로는 다 0입니다. 신기하죠? 다 0이에요. 다 0이지만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램 인포. 이건 메모리 인포라는 뜻이거든요. 메모리 인포라는 뜻인데 파일로 찾아보면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커널이 쓰고 있는 메모리의 정보들을 통계 정보를 이제 보여줍니다. 토탈 메모리는 이 정도고 현재 여유 있는 메모리, 자유 메모리는 이 정도고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는 이 정도고 버퍼, 캐시 어떻게 쓰고 있고 이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 시스템은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파일 시스템도 보면은 어떤 파일 시스템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널이 어떤 파일 시스템을 꼭 지원하는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시면 파일 내용이 다 0이에요. 0이지만 뭔가 있다. 뭔가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업타임 이렇게 볼까요? 업타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이렇게 부팅한 다음에 몇 초가 지났냐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파티션 이렇게 볼까요? 파티션 하게 되면은 어떻게 파티션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인터럽트에 관련된 정보들 나오지만 실제로 그때 파일 이렇게 해서 쳐보면은 없다고 나오죠. 하지만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이 다 제공해주는 겁니다. 커널이. 그래서 이걸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CPU 같은 정보 알고 싶잖아요. 내가 쓰는 리눅스 시스템 딱 접속했는데 CPU가 뭔지 알고 싶어. 그걸 어떻게 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캔 명령을 이용해서 쳐보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그런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신기루 같은 파일 시스템을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시스도 마찬가지로 신기루 같은 것들인데 얘네들은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 커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USR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용자 설치를 위한 그런 디렉토리라고 말씀드리는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USR의 특징이에요. USR은 요 바깥 세계, 그러니까 요 바깥 세계의 디렉토리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bin 있죠, 그렇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있죠, sbin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include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include 이런 것도. 그리고 shar, share 이런 것도 있습니다. USR 디렉토리는 요 바깥, 그러니까 리눅스 디렉토리, 그러니까 FHS의 그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USR은 프로그램 설치하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요 안에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디렉토리 구조도 FHS를 따르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bin, sbin, 라이브러리, etc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다른 거에 보면은 이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리눅스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리눅스 설치 프로그램도 일정한 디렉토리 구조를 내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조가 FHS 디렉토리를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은 윈도우즈 10 같은 데서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디렉토리가 다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설치 파일을 인스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파일즈 내에 디렉토리 생성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쭉 깔리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 딱 하게 되면은 이 디렉토리대로 파일들이 설치가 됩니다. 결국엔 그 패키지를 파일을 까보면 이 디렉토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설치해라 하면, 설치하면 여기다가 다 파일을 이제 해제해갖고 여기다가 다 풀어갖고 여기다가 다 넣는 거죠. 프로그램 설치하는 프로그램의 파일, 패키지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패키지 파일의 구조도 이 디렉토리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FHS, 그러니까 리눅스 파일 시스템 구조,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눅스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bin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는 쉐어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 문서 파일, 그런 것들이 여기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includ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더 파일들, 프로그램의 헤더 파일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라이브러리는 이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여기다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etc도 있네요. etc도 그러니까 요 USR 디렉토리는 리눅스 전체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눅스에 설치되는, 배포되는 패키지 파일들도 리눅스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USR 디렉토리의 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설치된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구조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설치되는, 그 처음에 설치되는 뿌리가 되는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런 bin, sbin, include, library, etc, share, tmp 디렉토리 이들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에서 뭔가를 설치하는 프로그램들,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패키지 파일을 까보면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설치하는 설치 프로그램을 까보면 얘는 C 디렉토리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은 패키지 파일을 까보면, 설치 패키지 파일을 딱 까보면 이런 구조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최상위 디렉토리 어디에 설치할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데, 기본값으로 요 프리픽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프리픽스의 기본값은 USR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그냥, 패키지를 그냥 아무런 옵션 없이 설치 프로그램을 딱, 명령어를 딱 설치하라고 그러게 되면은, 이 프리픽스가 USR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USR 밑에 이 디렉토리 구조대로 파일들이 싹 세팅이 되는 거죠. 설치가 되는 거고. 그게 이 내용입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픽스가 USR로 되어 있어요. 소스 코드를 직접 컴파일해서 설치를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프리픽스 값이 USR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USR 로컬에 이런 식으로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OPT예요. OPT 디렉토리에다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픽스 값이 OPT로 되어 있어갖고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갖고 딱 설치를 하면 OPT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면서 bin, sbin, include, library, etc, share, tmp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밑으로 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파일, 설치하는 패키지의 이 디렉토리 구조로 FHS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 관리자 수업 첫 시간으로 리눅스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